자, 업무방해죄 사안입니다. 공소사실부터 보시죠. 피고인들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건물 명도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해 조합의 이주 철거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다? 조합의 이주 철거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확정 판결에 따라서 조합이 이주 철거 업무를 직접 시행하지는 않겠죠. 조합이 법원에 집행관에게 위임을 할 겁니다. 그럼 집행관이 업무를 할 것이고 검찰은 지금 이 위임자 조합의 이 이주 철거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논리를 구성해서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게 맞느냐? 집행관은 집행관법 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에 위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집행 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집행관은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채권자가 위임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 아니라는 거죠. 집행 개시를 구하는 신청의 의미이다. 따라서 이 업무는 조합이 위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죠. 말이 위임이지 위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행해 주세요라는 개시 신청의 의미라는 거죠. 그럼 누구의 업무입니까? 집행관 고유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공소사실은 잘못된 게 되겠죠. 원심은 강제집행 방해행위가 집행을 위임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집행을 위임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고유 업무이다. 즉 말이 위임이지 위임 아니라는 거죠. 집행관에게 신청을 개시하는 의미의 위임이지 따라서 강제집행은 집행관 고유의 업무이다. 조합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위임한 조합의 업무가 아니므로 조합 업무에 대한 방해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보기 어렵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집행관 업무를 방해했다. 공무집행방해죄. 그거는 별도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다만 이 공소사실,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방해죄 공소사실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은 집행 개시 신청이다. 위임이 실제로 민법상 얘기하는 위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죠. 마치겠습니다.